지금 미국의 보수의 심정은 트럼프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제 끝물이다 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재패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가 증시 막 뒤흔들리고 있죠. 대한민국 지금 뭐 환율 끝장났습니다. 제2의 IMF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왔었죠. 언제 왔냐?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국내 뉴스 좀 제끼더라도요. 지금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란 전쟁의 종결과 함께 트럼프 3기의 주인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전쟁의 승리는 어디냐? 미국이다라는 거죠. 자, 전 세계를 요동치게 했던 이란 전쟁 끝났습니다. 애초에 4주 계획을 하고 길게는 6주 정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한 이 전쟁이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조금 흔들리고, 그리고 유가와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도요, 유가 급등과 함께 이 트럼프 2기의 시작, 이 백악관 복귀 이후에요, 최저치 36%까지 하락을 하면서 살짝 위태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힘의 정치가 결국 이란 정권을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 내부에서요, 이미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인터뷰를 했고요. 트럼프의 15개의 종전 안에 이란이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 이 전쟁의 끝이요, 뭐 단순히 중동의 평화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중국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북한, 뭐 러시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깝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다가올 11월의 중간 선거, 그리고 트럼프가 없는 트럼프 제3기의 주인공까지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이란 전쟁 마무리 상황, 그리고 미국의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해서 핵폭탄급 변화를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가 안정적이고 다시 재집권을 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저런 이재명 같은 것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댓글 한 줄의 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란 전쟁 마지막 국면인데요. 미국 정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란 정권 내부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크 루비오 장관이 에포크 타임스와 30일 날에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란 정권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5개의 가혹한 종전안을 두고요, 이란의 지도부가 분열됐고 사실상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밝혀줬는데요. 자, 지금 이란의 그 신정체제 대가리들이 다 잘려나간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미국과의 소통을 이어왔던 사람까지도 이스라엘이 목을 쳤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헤드가 없다라는 거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미국 종전안 우리 안 받겠어 라고 하는 거는 헤드가 없는 그냥 혁명 수비대 마지막까지 이 강경파라고 하죠. 버티겠다라는 쪽이고, 실제적으로 그 내부의 상황을 보면 국가의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세력이 존재한다. 이게 매우 고무적인 신호다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루비오 장관이요, 이렇게 헛소리 할 사람 아니죠. 지금 내부에 어떤 세력, 지금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예전에 77년, 78년대에 그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는 그 이란을 갈망하는 세력,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세력이 어떻게 미국과 지금 연결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다. 뭔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다라고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괜찮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협상 진행 중이고 이란이 바지끄댕이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국무장관 루비오는 어떻게 이미 체제가 변환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 사실상 이루어진 거고 이번 이란 전쟁은 이미 지금 끝에 지저분하게 정리만 남았지 이미 4주 전에 우리는 승리를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괜찮죠?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좌우가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 좌파들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대한민국 좌파들보다 더 악질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가올 중간 선거에 또 패배를 맛봐야 하는 것에 지금 부글부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갉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황에서 거기서 흘리는 뭐 내용들은 다 마가 진영이 분열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전쟁이 사전에 끝나야 되는데 사실상 뭐 내 마음대로 여기서 시작 끝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요. 글로벌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략은 승리를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약간의 희생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승리는 뭡니까? 이란의 석유 젖줄, 카르그 섬을 정조준해가지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완벽히 말려버렸죠. 그리고 너네들 호르무즈 해협 네 땅도 아니고 네 바다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거 손목까지 자르겠어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자, 이란의 지금 군사력은요, 거의 해군 같은 경우는 바다 밑에 있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고요, 중국산 레이더 막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밝혀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은요, 완벽히 무너졌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시장은요, 전쟁 종료 이후에 트럼프 평화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이 가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을 한번 봅시다. 자, 중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1차로 원유 보급에 대해서 끊겼는데 2차로 어디 이란까지 끊기면서 전 세계 경제에 박리담회로 독점하던 부분들을 완벽히 이제 걷어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그렇다. 자, 이제 미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차기 대권까지 가르고 있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의 성과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없는 트럼프 3기의 주인공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스가 50% 가까이 마가 진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비오 장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한 30%까지 올라오는데 이번 전쟁으로 뭔가가 확 패가 갈린다라는 거죠. 자, 벤스 부통령은 어떻냐라고 하면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밖으로 전쟁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마가 진영에서는 아니 밖으로 이제 펼쳐내지 말고 남의 나라 이야기에 우리가 간섭을 최소로 하자, 그리고 국내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게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은요, 국가 안보 보좌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을 보는 거죠. 중국, 미국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뭘로? 마약으로, 뭘로?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이 중국을 타겟팅하려고 하니까 중국을 어떤 식으로 죽여? 아사 작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원유들을 끊어내야 돼. 그 원유를 제공하는 게 어디?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자, 우리 하나씩 격파해 볼까? 자, 그리고 중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펼쳐내는 상황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어디지?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은 어디에 가깝냐면요, 루비오 국무장관의 시각과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고 이 석유 수송 자유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치자 전쟁 종식 캠페인을 지금 최전방에서 옹호하고 나서 있는 게 강경파인 루비오 장관이다라는 거죠. 일단은 두 사람이 좀 다릅니다.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라크 참전 용사입니다. 실전을 띄워봤고, 그 이라크 전쟁이 10년이었잖아요. 미군이 전략적으로 많은 출혈이 있었죠. 장기적인 해외 군사 개입 때문에 미국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이렇게 반대하는 반대 정서를요 대변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벽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이 미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벤스 부통령보다 어디에 힘이 실어지느냐?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했는데 미국이 원할 것 다 원했고 이란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면 루비오의 전쟁 관리 능력에 대해서 증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급격하게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법이다, 석방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보수 정치 행사 CPEC에서요, 마크 루비오 장관이 35% 정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53%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을 끝내고 나서 11월 중간 선거까지 성공시키고 나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입지가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축출하고 이란전 들어가면서 다음 타겟은 쿠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쿠바 내에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비오가 막 쿠바 대통령 사진 막 밈으로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야, 쿠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몸짓이 현재 루비오 장관에게 다소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뭐 끝까지 이 충성심과 성과를 가지고 저울질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없는 3기에 벤스냐 루비오냐는 이번 이란 전쟁이다라는 거대한 폭풍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란 전쟁의 끝은 곧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의 완벽한 승리,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력과 경제, 봉쇄로 적을 어떻게 굴복시켰다. 트럼프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십이다 라는 겁니다. 이란 정권의 균열은요 곧 세계 반국가 세력들에게 던지는 무슨 메시지, 아주 무서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 이란 전쟁으로 우리나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트럼프의 3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굴복했죠. 그러니까 3기 그런 거 없고 다음에 미국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 길지만 조금 참아보자, 바짝 엎드려보자, 이건데 택도 아닌 소리다라는 거죠. 11월 중간 선거 트럼프의 승리 된다라고 보면요, 그 이후에는 미국이 어떻게 더욱 강력한 동맹 공조를 요구할 겁니다. 벤스냐 루비오냐 따지기 전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중국의 동북아 공정을 막아내는 혈맹의 방패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미국의 보수의 심정은 트럼프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서가요, PC주의, 정치적 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이요, 공산당의 리브랜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끌어낸 게 X, 일론 머스크고요. 미국의 전체 정서가요,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내부의 비겁한 침묵을 깨야 되는 거죠. 행동하는 양심과 의리로 뭉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실과 의리 편에선 국민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왔고요. 자,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트럼프가 없는 트럼프 3기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신 똑띠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죠. 김영애 TV였습니다.